호감을 부르는 4가지 몸짓. 1.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이죠.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도 이해했으니까 괜찮다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손을 멈추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멈추든 아니든 일의 효율성에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2.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등 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만 틀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3.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프더라고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도 지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을 바짝 움츠리며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해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다. 대화할 때는 모기 소리를 내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하며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다 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큰 목소리로 말하고 적당히 맞장구를 친다. 바쁠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건성건성 응대한다 해서 일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잠시 동작을 멈추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습관을 바꾸면 늘 당당하고 우아한 몸짓을 선보이며 타인에게 집중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이다. 인상을 결정짓는 목소리 사용법 3가지. 목소리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그리고 간격을 의식해 보세요. 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뱃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간격을 두면서 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에 자신감이 없다, 어두워 보인다 등의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한 여성 기업가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모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쪽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는 그녀에 대해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것조차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연상시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융통성 없이 교과서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상으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말하면 목소리를 내는 법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누구와 말하는가? 1대1로 말하는 경우 상대방의 특징에 맞는 목소리와 화법에 신경 쓰면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나도 크게 말하기,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라면 나도 톤을 낮춰 말하기, 몸이나 손동작이 큰 사람이라면 나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하기,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2. 어디서 말하는가?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미리 장소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소의 크기를 아는 것이 유리한 정보입니다. 만약 장소가 넓다면 미리 마이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소리가 최대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말하는가? 목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왠지 초조한 사람에서 차분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또한 억양 없는 톤으로 느긋하게 말하던 사람이 높은 톤으로 밝게 말하면 우둔한 사람에서 쾌활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먼저 결정부터 하세요. 키나 얼굴 생김새는 바꾸기 어려워도 목소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몸짓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행동하면 매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